똑같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는데 3년 뒤 한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동시대를 살아낸 두 사람의 운명 분기점이 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을까요?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던 순간 모두의 삶은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멀쩡했던 세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듯했습니다. 그날 미국 S&P 500 지수는 34% 급락했고 코스피는 14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에서 1400원을 향해 치솟았고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다시 온다. 달러 부족, 기업 줄도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늘어선 줄은 불안의 길이 같아 보였습니다. 마트에서는 손소독제와 생필품이 순식간에 비워졌고 SNS와 유튜브에는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세상 망한다. 주식 다 팔아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버린 숫자들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빨간빛에서 파란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은행 앞에는 환전을 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고 금값은 폭등하며 안전자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매일 울며 팔아치웠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같은 질문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이 폭풍은 언제 멈추는 걸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혼돈 속에서도 그저 자신이 늘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아시아의 국가들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벽을 쌓는 사람도 있고 풍차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존 템플턴은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기회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은 벽을 쌓아야 할까? 아니면 풍차를 세워야 할까?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순간을 설명합니다. 예측조차 불가능한 사건이 나타나 세상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다는 의미죠. 탈레브는 자신의 저서 블랙스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이 책은 단순히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기회를 찾을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그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때의 현장과 숨막히던 공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텅 빈 거리와 굳게 닫힌 문들, 마스크 너머로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들, 그리고 세상이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를 몸으로 체득한 우리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팬데믹이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무너졌고 다른 사람은 성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살아낸 시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극도로 흔들렸습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선언되던 2020년 3월, 증시는 지옥이 문을 연 듯 붕괴했지요. 미국 S&P 500 지수는 2020년 2월 고점 대비 약 34% 급락했습니다. 단 2달 안에 서킷 브레이크가 4차례나 발동되었고 코스피도 14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하루 만에 10조 원이 증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달러 환율은 치솟아 1400원을 향했고 금은 다시 위기의 피난처로 불렸습니다. 마스크와 생필품을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은 단순한 쇼핑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엔 어쩔 수 없는 공포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속엔 팬데믹 이전부터 적금처럼 조금씩 투자해왔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희기 씨와 박자산 씨는 코로나 시대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매일 스마트폰에서 주식 가격이 붉게 물들다가 어느새 파랗게 바뀌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김희기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급기야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3,000달러대에 전량 손절했고 주식도 대규모로 팔아치웠습니다. 이전까지 영끌로 투자한 부동산은 거래 절벽을 맞아 가격표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자산 씨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두려웠지만 다만 하던 대로 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그는 매달 일정 금액으로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좌 역시 새파랗게 물들었고 한때 반토막이 났지만 손가락은 계속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존 템플턴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는 This time it's different.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사람들은 늘 위기마다 이번에는 진짜 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믿음을 늘 배반해왔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프로스펙트 이론을 통해 설명했지요.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훨씬 크게 반응합니다. 작은 손해가 큰 이익보다 마음을 더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짐 로저스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회를 찾아라.
2020년 3월 이후 주가는 다시 기적처럼 반등했습니다. S&P 500은 2020년 말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21년에는 고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20년 3월 약 3,800달러 수준이었지만 2021년 11월엔 69,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금값 역시 급등락 끝에 고점을 기록했으나 결국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박자산 씨가 했던 일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결국 단 3가지 차이였습니다. 김희기 씨와 박자산 씨는 똑같은 공포를 겪었지만 그 선택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첫째는 달러였습니다. 팬데믹 초기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부근에서 단숨에 1,400원을 넘겼습니다. 달러에 손을 댄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도 숨을 돌렸습니다. 달러 예금에 넣은 돈만으로도 급락한 원화 가치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김희기 씨는 원화에만 매달렸고 환율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을 늘어놨습니다. 둘째는 실물 자산입니다. 코로나로 금값은 2020년 여름에 1온스당 2,07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였고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금을 꾸준히 모아온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박자산 씨는 소액이지만 정기적으로 금을 샀고 그것이 위기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김희기 씨는 현금이 최고라며 급히 금을 팔아치웠고 나중에 다시 사려 했지만 가격은 이미 너무 높아져 있었습니다. 셋째는 그저 하던 대로 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박자산 씨는 아무리 뉴스가 무섭게 쏟아져도 팬데믹 이전부터 하던 매달 S&P 500 ETF 매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도 담담히 자신의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미국 S&P 500 지수는 2020년 2월 고점 대비 34% 넘게 급락했으나 그해 8월에 이미 회복했고 2021년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결국 박자산 씨의 계좌는 하락 후 다시 올라선 곡선 위에 있었고 위기를 견딘 보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반대로 김희기 씨는 손가락이 떨릴 만큼 무서워서 주식을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걸 바라만 본 채 다시 들어갈 용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종 운율을 맞춘다. 그 운율이 위기라는 이름으로 되풀이될 때마다 단 3가지 작은 차이가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왔습니다. 달러를 준비할지, 실물 자산을 줄일지, 아니면 그저 꾸준히 가던 길을 갈지. 그 선택들이 3년 뒤 혹은 30년 뒤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 길목에서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이 된 지금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을 떠올리면 믿기 힘들 정도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온도는 결코 꿈이 아니었고 그때의 선택은 오늘의 현실을 무섭도록 갈라놓았습니다. 김희기 씨는 결국 팬데믹 때 팔아치웠던 주식을 다시 샀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이미 하늘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늘 되뇌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러나 시장은 한 번도 그에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사람을 주저앉힐 뿐 시장은 언제나 앞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박자산 씨가 보여준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던 대로 무덤덤하게 매달 시장에 발을 디뎠을 뿐이었습니다. 주식 가격이 폭락하든 환율이 요동치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치솟는 그래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회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팬데믹 저점에서 사지 못했다고, 혹은 비트코인이 몇만 원이던 시절을 몰랐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을 바꾼 모든 물결은 언제나 똑같은 법칙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다가 모두가 알게 된 뒤에도 그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플도, 테슬라도, 팬데믹 이후에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도 모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더 일찍 시작했다면 수익은 훨씬 컸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느냐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종 운율을 맞춘다. 그 운율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여전히 견고한 미국 증시와 달러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들까지 수많은 기회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버젓이 서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은 딱 2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공포 속에 주저앉아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파도 위로 올라탈 것인가. 그 한 발은 결국 미래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똑같이 늦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게 될 뿐입니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투자라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음이란 단어는 결코 시장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위기와 자산이라는 두 길 앞에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계십니까?